AI 기반 공식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와 공시 내용 먼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하림의 1분기 영업이익이 15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2.4% 증가했습니다. 세트레가이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7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G스틸의 1분기 영업이익이 96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7.7% 증가했습니다. 네, 대표님, 세트레가이 어떤 공시인 거죠? 예, 세트레가이가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이제 그 부품과 제품을 납품하겠다는 이제 공시입니다. 그 세트레가이는 우리나라의 민간 유일한 이제 위성 제작 기업입니다. 이제 중대형 위성 제작 기업으로는 이제 카이가 있긴 한데 카이는 사실은 정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카이의 사장이 바뀌는 좀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카이는 사실 완벽한 민간 기업이라 분류할 수가 없고 세트레가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간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트레가이는 이제 중소형, 특히 소형 위성의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전에 92년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30년 전이죠. 92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별이라는 이제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그 카이스트 이제 학생들이 그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영국의 이제 서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유학 갔다 온 이제 결과물로 이제 우리별 1호를 띄웠고 우리별 1호, 2호, 3호를 띄웠는데 우리별 개발진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세운 기업이 세트레가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회사가 성장을 했고 이제 상장까지 했습니다. 상장까지 했는데 작년 1월에 이제 그 하나그룹의 세트레가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그 하나그룹으로 사실은 이제 경영진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진과 주요 경쟁은 그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그룹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 넘어간 이유는 이제 하나그룹이 우주 항공에 이제 방점을 두고 하나그룹의 중요한 캐시카우로 창출하겠다라는 맥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트레가이의 기존의 개발진, 기존의 경영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한 이제 55세 넘어가면서 이제 후계와 승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승계를 자녀들에게 이제 회사 주식을 물려준다면 이제 거의 50% 이상, 60% 가까운 이제 주식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경영진들이. 그래서 고민도 있고 하나그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이 있었고 그 주도는 이제 김동관 대표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측의 이제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작년에 하나그룹이 세트레가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엑시트를 한 것인데 엑시트를 해서 대기업이 이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창출한다면은 국가 전체로나 이제 시장에 되게 긍정적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아마존이나 영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인공위성에 대한 사업이 되게 화랑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고 쳐도 인터넷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선을 까는 것을 넘어서서 위성에서 인터넷을 하는 방식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선을 깔기보다는 인공위성으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그 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인공위성이 단순한 꿈의 영역에서 이제는 민간에서 그 자본을 투입하면은 매출이 일어나는 분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이 점에서 결단을 내렸고 세트레가이라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의 결합이 시너지를 잘 창출한다면 향후 이제 세트레가이의 주가와 매출은 그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우주항공이나 또 방위산업 테마가 기대감을 얻고 있는 만큼 세트레가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KG스틸입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공개했는데 또 상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이런 호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공시 내용 살펴주시죠.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그 960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98% 거의 100%가 넘는 이제 그 100%에 근접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KG스틸은 결국 사명이도 알다시피 이제 철강 업체인데 원래는 당초에는 동부제철이었습니다. 동부제철인데 동부제철에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그 매각을 했고 매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후보지를 찾다가 그 KG그룹이
동부제철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동부제철 인수하고 나서 얼마 전까지 KG 동부스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KG 동부제철인데 사명을 올해 2월 달에 바꾸면서 KG 스틸로 바꿨습니다. 사명을 바꿨다는 것은 동부 KG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인수를 했는데 KG그룹은 원래 모태 기업은 이제 경기화학이죠. KG 케미칼인데 경기화학이었다가 그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여러 가지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버거킹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수를 계속 하는데 어느 정도 인수를 해서 회사가 안정적이고 그러면 이제 사명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G 스틸을 바꿨다는 거는 이제는 KG 그룹 입장에서는 KG 스틸, 예전에 동부 스틸에서 완벽하게 경영을 갖다가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KG 스틸로 사명을 바꿨다는 자신감인데 이걸 제가 길게 설명드린 무엇이냐면은 KG 스틸이 KG 그룹이 이제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쌍용차 인수하려면 최소 이제 2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쌍용차 갖고 있는 채무가 1조 5천억 정도고요. 그리고 매년 3천억 정도의 경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2조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단에서는 어떤 후보에게 넘길 것이냐를 봤을 때 이 후보자가 충분한 캐시가 갖고 있느냐, 현금을 갖고 있느냐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현금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인수를 했을 때 인수한 다음에 충분히 경영할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G그룹이 여러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대부분 인수한 이후에 정상화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채권당 입장에서는 KG스틸이 그 충분한 이제 캐시도 갖고 있고 과거에 인수한 기업을 정상화시킨 이력도 있고 이런 점에서 KG그룹이 유력하다라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달 말에 일단 인수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잘 진행이 돼서 만약 KG그룹으로 이제 KG스틸 쌍용차가 넘어간다면 KG그룹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그룹이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끝으로 이제 KG스틸의 이제 그 잠정 실적과 과거의 실적을 보시면은 원래 KG스틸 자체가 이제 코로나 피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저 효과를 말미암아서 올해 이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거의 100%에 육박해서 이제 뛰어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트레가이와 그리고 KG스틸에 대해서 공시진단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